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마이크가 살짝 꺼져 있었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박탈감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참 미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조정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중요했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켜줬어야 되는 구간이었거든요. 저가를 깨지 않고 지켜줬어야 무언가 저가 매수에 대한 또 이제 매수세, 반등세가 좀 들어오면서 고개를 좀 꺾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조금 깨버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 코스닥, 코스피 할 것 없이 중요한 부분을 깨고 지금 연중 저점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 구간마저 깨져버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2,400선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은 더욱더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시장이 좀 과도하게 하락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최근에 이 주도 업종 우리 시장에는 현재 주도 업종이 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주도주 업종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에도 사실 우리 주도 업종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HBM 쪽을 제외하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힘을 못 쓰고 있었고 이와 더불어서 뭐 이제 이 범용 D램 쪽도 사실 전체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던 게 현재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반도체 쪽도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는 구간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노무라 증권에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이제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어서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또 2차 전지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생겨났고 그러면서 또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 반도체, 2차 전지 어찌됐든 또 이제 수출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이제 수출에 대한 우려감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소득세를 폐지하겠다. 그러면서 그 소득세를 또 관세로 대체하겠다라는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가능성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세가 그 정도로 이야기한 만큼 세게 또 먹여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 주도 업종들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현재 계속해서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도 업종들은 또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이제 좋지 않은 이야기들, 좋지 않은 내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뭐 HBM 쪽이라든지 무언가 확실하게 또 수요를 잡아가고 이제 또 이 선도할 수 있는 기술들을 좀 만들어 내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내부 상황으로 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것들이 최근의 행보를 봤을 때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또 이제 이러한 이 인식들이 추가적으로 투매를 좀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벌써 이제 5만 원을 다시 한번 또 초반대까지 하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주도주 업종이 쉬어가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시장에 큰형 역할을 해줄 종목군들이 좀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큰형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그래도 바닥에서 좀 힘을 받쳐주면서 시장이 이제 저가를 좀 지지를 해주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또 이제 순환이 나올 만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좀 고개를 꺾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주는데 주도주 업종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힘을 못 쓰고 조정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아무래도 시장 환경 자체도 굉장히 좀 힘든데 이런 상황에 최근에 이제 무분별한 좀 유증 이슈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MLB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제2호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서 무려 또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또 해버리는 이러한 무분별한 주주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유상증자로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들이 국장이 좀 질릴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자금이 미국 증시나 지금 또 이제 가상화폐 시장도 또 날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또 이제 그쪽으로 또 많이 자금이 유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장에는 또 유동성이 줄어들고 이러한 이제 또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사실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매력도가 발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장이 연중 저점까지도 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 수준은 분명하게 많이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트리거 정도만 생겨나면 시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좀 꺾어주는 구간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먼저 선결되어야 될 과제는 트럼프 트레이딩이 어느 정도는 좀 가라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 기조를 좀 접어든 게 트럼프에 대한 또 이제 우려감이거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여러 가지 악영향이 끼칠 것이다. 반도체, 뭐 2차 전지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관세에 대한 우려감, 뭐 IRA 폐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트럼프 폭풍이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뭐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뭐 오늘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전에 우크라 재건주 막 가다가 오전 끝나가는 시점에는 또 갑자기 지금 조선주들로 계속해서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미증시를 보더라도 뭐 테슬라, 그 다음에 간밤에 뭐 코인베이스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마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완전하게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트레이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데 우리 증시는 그러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매 방법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트레이딩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트럼프 트레이딩이 끝날 때까지 차분하게 이 후폭풍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느냐 딱 두 가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트레이딩 쪽으로만 완전하게 수급이 쏠리고 있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중으로는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슬슬 저가에서 자리를 잡아줄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시장이 워낙에 이제 저가 수준이에요. 워낙에 이제 저가 수준에 도달을 했고 사실 우리가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나고 있는데 트럼프가 또 이제 어찌됐든 당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어떠한 이제 이 선거용 멘트를 또 강력하게 이야기한 부분은 없지 않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미국의 최대 우방국인 만큼 여러 가지 또 이제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도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물론 뭐 관세가 더 높아진다거나 이러한 액션이 취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완전하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현재 시장에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미증시가 계속해서 또 하락을 하고 있고 미증시가 떨어지는 시점이 되면 우리 시장이 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우려감들도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뭐 저는 그러한 그림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찌됐든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우려감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중이나 다음 주 중으로 해서 그래도 이제 저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할 가능성은 있다. 저가 지지라인을 확인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시장이 저가를 잡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저가를 잡는다라고 해서 무언가 시장이 올라가고 종목 순환이 나오는 시점이 됐을 때 예전처럼 다 같이 올려주는 그림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계속해서 무언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확실하게 성장성과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군들만이 이 순환의 강력한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마 이번에도 저가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저가 잡는 시점에서 결국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은 시장에서 무언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쪽 그리고 확실하게 모멘텀을 보유한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결국 뭐 트럼프 트레이딩이냐 아니면은 트럼프 풍풍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로운 주도주를 또 잡아가느냐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트레이딩이 쉽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후폭풍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후폭풍이 가라앉았을 때 저가 부근에서 결국에는 어떠한 종목을 잡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난이도가 좀 많이 높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뭐 아까 이제 오전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가상화폐, 우크라채권, 뭐 남북경협, 조선주들 막 날뛰고 있는데 지금 종목들 보게 되면 대장주가 계속 바뀌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대장주로 계속 움직였는데 지금 보면은 3거래일 연속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그러면서 오늘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 보면은 약간의 저가에서 물량을 좀 담아놨었던 뭐 오리엔탈 전공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이 좀 덩치가 적은 종목들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우크라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에버다임이 어제까지는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오늘 연속적으로 차익 실현 나오고 있죠. 그죠? 연속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데 무언가 이제 또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또 이 새롭게 저가에서 물량 담아주면서 덩치가 좀 작은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우크라 재건주들을 해석을 할 때 대장주들이 무언가 한 바퀴 사이클이 돌았구나. 그리고 후발주자로 지금 수급이 넘어가 버렸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마다 대장주가 달라지는 시점이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확실한 이 트레이딩에 대한 기준이 있고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해서 계속해서 트렌드를 좀 잘 파악을 할 수 있어. 이 종목에 수급이 들어가고 이 종목엔 수급이 빠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딩은 지금 현재 시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대안일 겁니다. 이쪽밖에 안 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트럼프 트레이딩은 굳이 접근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러한 예시를 좀 많이 들어드렸어요.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가고 무언가 주가가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에 있는 종목을 노려라 라는 부분도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제가 저저번 주부터 저번 주까지 해서 꼭 이런 종목을 보셔야 된다. 계속해서 갈 것이다 라고 또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 있거든요. 자, 그 종목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 DS 단석이었죠. 저저번 주 금요일 날에 이제 안내를 드렸었고 지금 이제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약 한 8만 원대에서 9만 원대에 안내를 드렸고 지금 17만 5천 원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 지금 한 2배 정도 단기간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DS 단속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개별 이슈라고 봐야겠죠. 대체 항공유에 대한 1조 원 규모의 수주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또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중요한 그림이 어떠한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이 그림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DS 단속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상승이 나오기 이전까지의 그림을 봤을 때 주가가 계속 조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정 나오는 종목군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정 나오는 종목군들과 다르지 않은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지금 최근 저저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순식간에 여태까지 본 적 없었던 수급을 밀어주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확실한 관심도를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를 까봤더니 SAF 대체 항공유 수주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 그러면서 2027년까지 계약이니까 해마다 4천억씩 매출이 추가가 되네. 그러면은 주가는 자연스럽게 2배 이상 갈 수 있겠네? 라는 해석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DS 단속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조드렸던 시장에서 확실하게 수급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보여준 거잖아요. 제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닥 잡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상승 나오는 거하고는 완전하게 다른 얘기다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산업군이 다 힘들거든요. 지금 시장은 여전히 고금리 상황에 놓여져 있고 글로벌적으로 미국만 경기가 훌륭하지 다른 글로벌 경기 같은 경우에 유럽도 그렇고 뭐 중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경기 성장이 제한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성장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트럼프까지 관세를 더 과하게 매겨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결국 기업들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우리나라 기업들도 막 인원 감축한다 그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고 있잖아요. 무언가 성장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매출세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돈 나올 구석들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언가 주가가 단순히 그냥 바닥을 잡는다라고 해서 매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만큼 기업들이 주목을 받기 어려운 환경, 즉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으니까 단순히 바닥을 잡는다라고 해서 매매를 할 수가 없고,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확실하게 관심을 받고 그 관심도가 결론적으로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발현이 되어야 결국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DS 단석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 주 금요일부터 계속, 저저번 주 금요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 구간에도 그렇고 눌리는 구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수급을 긍정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이 수급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바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더 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거는 이러한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많이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예로 들어서 로봇주들이 또 머스크 트레이딩 관련해서 또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여러 이제 또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제가 얼마나 높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금 로봇주들은 아예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지금 로봇주들은 머스크가 무언가 이 트럼프의 또 굉장히 트럼프에 이어서 무언가 이제 미국의 2인이 될 것이다. 굉장히 이제 또 높은 지위를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상당히 이 규율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뜻대로 펼쳐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머스크 테슬라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우주항공, 뭐 그다음에 로봇주 이런 쪽들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로봇주들에 대해서 시장 관심도가 얼마나 높느냐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오늘 무언가 반응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오늘 반응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선 구간의 매물대가 엄청나게 두텁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이 이 정도의 거래 대금을 가지고 이 앞선 구간을 뚫어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로봇주들이 그러한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약간은 회의적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시장에서 확실하게 관심을 받아주고 있죠. 뭐 AP 위성을 필두로 해서 뭐 최근에 제노코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수급을 계속해서 잘 받아주고 있으니까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지금 확실하게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종목군이구나라는 부분을 또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또 몰려지는 만큼 이 종목군들은 또 접근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건 시장에서 어느 종목, 지금 트럼프 후폭풍이 가라앉는다라고 했을 때 새롭게 후발로 새롭게 이 관심을 받아줄 종목이 어느 종목이 될 것인가가 결국에는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자금이 매우 제한적이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DS 단석부터 해서 우크라 재건주 중에서도 현대 에버다임을 또 강조를 드렸었어요.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시장에 관심을 받아주니까 그 관심도에 그대로 또 보답을 하면서 주가가 또 최근에 상승이 나와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될 건 내가 지금 당장에 트럼프 트레이딩을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결국 시장이 저가를 잡을 때 새롭게 주도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준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또 이제 뭐 전고체 상당히 또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이제 전고체 중에 뭔가 시장의 관심도를 또 크게 가져가는 종목이 있을 것인가? 뭐 로봇주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로봇주들은 또 무언가 그렇게 크게 수급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쪽은 좀 관심을 좀 두지 않아야겠네.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 무언가 AI 쪽이라든지 뭐 최근에 팔란티어나 이러한 종목들이 또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AI 쪽에 또 이제 뭐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이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지금 최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다양화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단순히 바닥을 잡는다라고 해서 또 매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시장의 관심도를 끌어올려주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물론 이제 주도주 업종들, 뭐 반도체나 2차전지 종목들이 많이 빠지기는 했거든요. 저는 여전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워낙에 영업이익 대비해서 주가는 여전히 또 저평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 또 이제 뭐 모아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가를 좀 깨버리고 있는데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가를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한 시점이죠. 전체적으로 다 이제 이전 저점까지 왔으니까 이 구간을 또 이제 지켜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이제 시점이 됐는데,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선별을 좀 잘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후폭풍이 가라앉았을 때 그래도 수익을 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 이제 바닥을 잡아주는 시점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횡보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이 횡보세에서 무언가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또 계속해서 박스권 매매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냥 단순히 바닥 잡는다가 아니라 시장에서 수급을 받아주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성장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종목을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왜 제가 이제 DS 단석을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또 어려운 와중에 어찌됐든 지금은 좀 잘 버텨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잘 버티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현금 확보를 해놓고 시장이 저점을 잡았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순환을 준비를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또 준비를 해놔야 되는 시점이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폭풍은 아마 이번 주 중에서 다음 주 중으로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너무 뭐 급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다가오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보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일단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